온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권 제16강 11번 집과 문과 성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나아갈 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대궐을 짓는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아갈 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서울경 변에 더욱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서울경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더욱우를 결합하여 나아갈 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아갈 추는 임금이 정사를 펴는 대궐의 문무백관들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하듯이 일 나아간다 또 이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취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아갈 취, 이룰 취입니다. 다음은 형통할 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형통할 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높을고를 결합하고 높을고 밑에 제사 음식을 쌓은 것을 나타내었는데, 해서에서는 이 높을고가 글자의 머리 부분만 나타내고 그 밑을 생략하고 그 밑에 마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칠료를 결합해서 형통할 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마칠료는 아들자에서 양팔을 나타내는 가로획을 줄여서 아기가 양팔을 몸에 꼭 붙이고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어머니가 출산을 일 마친다는 뜻이 되며 출산하는 일이 끝난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완료가 있습니다. 단정이나 과거를 나타내는 이 어조사라는 뜻으로 한문에서 쓰입니다. 이 형통할 형과 누릴 향은 전서가 같고 본래 제사 드린다는 뜻이 되며 해서가 생겨나면서 두 글자로 갈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은 형통할 형은 제사상의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높이 쌓고 정성 들여서 제사를 잘 마치니 신의 보살핌으로 만사가 일 형통한다는 뜻이며 또 제사 드린다는 뜻입니다. 보기로 형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형통할 형, 제사 드릴 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아갈 추는 서울경 변에 더욱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서울경은 대궐의 뜻을 나타내고 더욱은 그 대궐에서 정사를 펴는 사람들은 더욱 힘써서 나라 일을 보아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나아갈 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형통할 형입니다. 형통할 형은 높을 고는 높이 제사 음식을 쌓고 그 자손들이 제사를 잘 마치니까 신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에서 형통할 형입니다. 다음은 두터울 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사람 사이가 매우 두터워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두터울 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굴바위엄 안에 형통할 형을 상하 반사한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굴바위엄을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안에 형통할 형을 상하 반사하여 두텁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두터울 후가 되었습니다. 두터울 후는 형통할 형을 상하 반사하여 제사상에 풍성하게 차린 제사 음식이 일 두텁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제사 음식을 두텁게 쌓은 까닭은 복을 많이 받으려고 신에게 정성을 들인 것을 나타내죠. 자원은 두터울 후는 굴바위가 두터운 것처럼 제사상에 풍성하게 쌓아 올린 제사 음식이 두텁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그 공통점이 일 두텁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후덕이 있고, 사물이 이 두껍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후박이 있고, 물건이 두껍듯이 빛깔이 삼 진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노홍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두터울 후, 두꺼울 후, 진할 후입니다. 다음은 저자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파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자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갈지와 멀경과
멀경 또는 비일경과 끌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갈지를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일정한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비일경을 결합하고 다시 흥정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끌보를 변형하여 내리근 획으로 나타내어서 결합해서 저자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저자시는 물건을 거래하러 가서 일정한 장소에 이르러 물건값을 흥정하여 사고 파는 곳이 일, 저자 또는 시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장이 있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이 도시 또는 시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저자시, 시장시, 도시시, 시가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터울 후는 굴바위 음을 나타내고 그 안에 형통할 형을 상하 반사하여 그 뜻이 두텁다는 뜻을 나타내는 두터울 후를 결합해서 두터울 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자시입니다. 저자시는 물건을 사고 팔러 시장에 가서 갈지가 변형하였습니다. 그 일정한 장소에 이르러서 비일경입니다. 물건을 값을 깎고 흥정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뜻에서 끌보를 결합하여 저자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내, 속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안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멀경, 비일경 안에 들어갈 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멀경, 비일경 안에 들어갈 입을 결합하여 안내, 속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안내는 비어있는 곳에 들어가니 그곳이 일, 안 또는 속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내외가 있고 대거래 안이 이, 조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내각이 있고 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삼, 아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내실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안내, 속내, 조정내, 아내, 내입니다. 다음은 죄인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죄인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에워쌀 위 안에 사람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에워쌀 위를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사람인을 결합하여 죄인수, 죄수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죄인수는 사방이 둘러싸인 담장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갇힌 것을 나타내어 일 죄인 또는 죄수이며 보기로 죄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이 가둔다 또 갇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죄인수, 죄수수, 가둘수 그리고 갇힐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는 어떤 멀경, 빌경 또는 어떤 경지의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들어갈 입을 결합해서 안내, 속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속자는 들어갈 입 대신에 사람인 모양으로 쓴 글자가 속자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죄인수는 이 에워쌀 위에 글자 안에 사람인을 나타내어서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나타내어서 죄인수입니다. 다음은 원인인 말미암을 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둘러싼 이 집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원인인의 짜임은 에워쌀 위 안에 사람 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에워쌀 위에 글자의 몸 안에 사람 대를 나타내는 클 대를 결합하여 원인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원인인은 울타리나 담장에 의지하여 사람이 외부의 침입을 막으며 안심하고 살아가듯이 담장이 있는 것이 일, 원인, 말미암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인이 있고
울타리를 사람이 이 의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인이 있고 원인이 있어 맺어진 인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원인인 말미암을린 의지할린 인연인입니다. 다음은 은혜은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어버이날에 꽃을 바치는 어린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은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원인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원인인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은혜은 덕택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은혜은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남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운 마음이 은혜 또는 덕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은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은혜은, 덕택은, 사랑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이는 울타리나 담장이 있는 것에 의지하여 곧 울타리나 담장이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원인인입니다. 다음은 은혜은입니다. 은혜은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원인인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운 그런 마음이 바로 은혜요 덕택이라는 뜻에서 은혜은 덕택은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을읍입니다. 고을읍은 아드간 예전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을 고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을읍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에워쌀 위 밑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에 입구 모양을 조그맣게 해서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무릎마디절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고을읍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고을읍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을의 상형자이나 지금의 글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일정한 지역에 통치 계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 고을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읍내가 있고 대궐이 있는 고을이 이 도읍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도읍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고을읍, 마을읍, 도읍읍입니다. 여기서 우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편에서 이 우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읍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고을읍이 글자의 오른편 곧 방에 쓰일 때의 글자 모양인데요. 이 글자와 글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방으로 쓰이면 이 뜻은 고을읍이 되고 변으로 쓰일 때는 언제든지 언덕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골향입니다. 시골향은 도우미 그림에는 시골에서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잔치할 때 음식을 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골향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골목항의 글자 가운데 밥 고소할 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골목항이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양쪽에 나타내고 그 한 가운데에 음식의 뜻을 나타내는 밥 고소할 흡을 결합하여 시골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골목항은 여기에 글자를 크게 확대해 놓았는데요. 골목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을의 길거리에 집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 고을읍을 좌우 반사하여 두 글자를 결합하여 골목항의 글자의 부분 글자의 뜻이 되었습니다. 이 골목항은 먼저 이 고을읍은 그 글자가 변으로 쓰이기 때문에 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글자의 방에 나타내었고 이 고을읍이 좌우 반사된 모양은 이렇게 바로 고을읍 방이 좌우 반사된 모양인데 이 글자가 쓰기 편하도록 다시 변형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시골향에 쓰이는 골목항의 이 글자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입니다. 자원은 시골향은
시골의 마을에서 잔치할 때 방이 좁으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곳이 일. 시골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향촌이 있고 태어나고 자라난 시골이 이 고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향수가 있고 특색 있는 시골의 어떤 지방이 3. 고장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색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시골향, 고향향, 고장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을읍은 이 작은 입구는 에워쌀 위가 글자가 조그맣게 변형한 것이고 그 밑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하여 에워쌀 위, 곧 성벽으로 에워싸인 일정한 지역 안에 지배자의 명령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는 것이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시골향은 이 부분은 골목항의 글자 모양이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낸 부분이고 이 글자는 밥 고수할 흡인데 음식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오른쪽을 나타내어서 골목항이 되어 있는데 골목 곧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밥을 먹기도 하는 시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향입니다.